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아이러브나인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테슬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세계의 초대형 뉴스를 한 번에 다 다뤄보려고 해요. 진짜 하나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소식들인데 이걸 다 한 번에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의 8조 5천억 달러 보상 패키지, 두 번째는 테슬라의 자체 개발 AI5, AI6 칩, 세 번째는 독일 기가 베를린에서 일어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생산 라인. 정말 하나하나가 다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거든요. 첫 번째 폭탄, 일론 머스크 8조 5천억 달러 보상 패키지의 충격. 자, 먼저 가장 충격적인 소식부터 시작해볼게요. 2025년 9월 7일 나터 테슬라 앱의 카란싱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테슬라 이사회가 2025년 주주총회를 위한 예비 위임장 설명서에서 일론 머스크를 위한 새로운 장기 CEO 성과 보상을 공개했어요. 여러분, 8조 5천억 달러라는 숫자를 상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시나요? 현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은 규모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데 테슬라가 바로 이 8조 5천억 달러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겠다는 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를 테슬라에 붙잡아두고 회사를 전례 없는 성장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기 위한 초야심적인 인센티브 패키지라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건 이 계획이 최근 발표된 마스터 플랜 파트 4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테슬라의 미래 비전이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조단위 게임 12단계 마일스톤 완전 분석, 2018년 보상의 성공적인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2025년 CEO 성과 보상은 일론에게 정말 간단 명료한 과제를 줘요. 바로 테슬라를 수조 달러 규모의 주주 가치로 키우라는 거거든요. 전체 보상을 받으려면 거의 7조 5천억 달러의 새로운 주주 가치를 창출해야 해요. 이 보상 은 12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은 하나의 시가총액 마일스톤과 하나의 운영 마일스톤을 달성해야만 획득할 수 있어요. 정말 목표들의 규모가 말도 안 될 정도로 크지만 동시에 보상 패키지의 엄청난 규모도 그에 걸맞죠. 시가총액 마일스톤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목표가 2조 달러예요. 현재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1천억 달러라는 걸 생각하면 거의 2배로 키워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 9단계에서는 각각 5천억 달러씩 추가 성장이 필요하고 마지막 2단계에서는 각각 1조 달러씩 추가로 성장해야 해서 최종 목표 시가총액이 8조 5천억 달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죠. 제품 마일스톤의 혁신적 목표들, 운영 마일스톤은 수익성 목표와 제품 배치 목표가 섞여 있는데 4개의 제품 목표가 정말 혁신적이에요. 테슬라의 현재와 미래 제품들, 즉 차량과 로봇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누적 2천만 대의 테슬라 차량 인도. 이건 테슬라가 수년간 이야기해온 목표죠. 테슬라는 최근 800만 번째 차량을 인도했고 연간 약 200만 대를 계속 인도하고 있어서 앞으로 5년 내에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1천만 개의 활성 FSD 구독. 이거 정말 흥미로운 목표예요. 테슬라가 현재 활성 구독자 수를 공개하지 않아서 이 마일스톤이 얼마나 어려운지 판단하기 힘들거든요. 하지만 테슬라는 최근 FSD의 구매율을 공유했는데 이를 통해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죠. 현재 테슬라의 구독자는 500만 명보다 훨씬 적을 것 같아요. 아마 이 300만 명 정도 일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FSD 구독이 현재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제공된다는 점이에요. 최근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중국에서 FSD가 출시되었고 가장 최근에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출시되었어요. 세 번째, 100만 대의 옵티머스 봇 인도.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로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생각해보세요. 1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 세계에 배치된다면 얼마나 혁신적일까요? 네 번째, 100만 대의 로봇 택시 상업 운영.
이건 진짜 혁신적인 목표죠. 우버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800만 명의 드라이버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는 약 20만, 40만 대의 시운영 택시 차량이 있다고 추정되는데 테슬라다 100만 대의 로봇 택시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8개의 수익성 마일스톤은 500억 달러부터 시작해서 무려 4천억 달러에 이르는 후행 4분기 조정 이비타 목표들이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 목표들이죠. 단계별 가치 구조의 기하급수적 증가. 각 단계별 예상 가치를 살펴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져요. 첫 번째 단계, 시장 가치 2조 달러, 2천만 대 차량 인도 예상, 총 가치 220억 달러. 두 번째 단계 2조 5천억 달러, 1천만 FSD 구독 550억 달러. 세 번째 단계 3조 달러, 100만 로봇 인도 980억 달러. 네 번째 단계 3조 5천억 달러, 100만 로봇 택시 운영 1,530억 달러. 다섯 번째 단계 4조 달러, 500억 달러 조정 이비타 2,190억 달러. 여섯 번째 단계 4조 5천억 달러, 800억 달러 조정 이비타 2,950억 달러. 일곱 번째 단계 5조 달러, 1,300억 달러 조정 이비타 3,830억 달러. 여덟 번째 단계 5조 5천억 달러, 2,100억 달러 조정 이비타 4,810억 달러. 아홉 번째 단계 6조 달러, 3천억 달러 조정 이비타 5,910억 달러. 열 번째 단계 6조 5천억 달러, 4천억 달러 조정 이비타 7,110억 달러. 11번째 단계 7조 5천억 달러 운영 마일스톤 없음 9,020억 달러. 12번째 단계 8조 5천억 달러 운영 마일스톤 없음 1조 1천억 달러.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네요. 각 마일스톤의 예상 가치는 해당 마일스톤 시점의 시장 가치로 계산되고 이전 모든 마일스톤의 주식도 포함돼요. 두 번째 폭탄, 테슬라 AI5, AI6 칩 일론의 야심작. 이제 두 번째 메가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잠깐, TSMC가 어디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요?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인데요. 전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완전 괴물 회사예요. 애플의 A 시리즈 칩, 엔비디아 GPU, AMD CPU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고성능 칩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런데 머스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TSMC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애리조나에서 생산을 늘린다고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가져오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도 그 흐름에 완전히 올라탄 거예요. 머스크의 원문 폭탄 발언, 머스크가 뭐라고 했는지 원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오늘 테슬라 AI5 칩 디자인 팀과 정말 훌륭한 디자인 리뷰를 했다. 이건 진짜 에픽한 칩이 될 거다. 그리고 뒤따를 AI6는 지금까지 나온 AI 칩 중에서 압도적으로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두 개의 칩 아키텍처에서 하나로 가꾼 건 우리의 모든 실리콘 인재들이 하나의 놀라운 칩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해줬다. 돌이켜보면 당연한 선택이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개의 칩 아키텍처에서 하나로 바꿨다는 부분이에요. 전에는 테슬라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칩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리소스를 하나로 집중한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똑같은 인력과 자원으로 두 개를 만들 때와 하나에 올인할 때 어느 쪽이 더 강력한 결과물이 나올까요? AI5의 압도적 성능 스펙.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머스크가 후속 포스트에서 또 폭탄을 터뜨렸거든요. AI5 칩이 2,500억 개 파라미터 미만 모델들을 위한 최고의 추론 칩이 될 거라고 했어요. 여기서 추론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AI가 학습을 마치고 나서 실제로 답을 내놓는 과정을 추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챗 GPT에 질문하면 답변을 생성하는 그 과정이 바로 추론이에요. 2,500억 개 파라미터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시죠? GPT-3가 1,750억 개 파라미터였어요.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거의 모든 AI 모델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가장 낮은 실리콘 비용과 와트당 최고 성능이라고 했거든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AI6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될 궁극의 칩. 뭐가 다를까요? 머스크는 AI6가 지금까지의 모든 AI 칩 중에서 압도적으로 최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와, 이거 진짜 자신감 넘치죠. 그런데 머스크가 허풍만 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스페이스X로 로켓 재활용 성공시키고 테슬라로 전기차 시장 완전히 뒤바꿨고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AI6는 삼성의 텍사스 공장에서 제조될 예정이라고 해요. 삼성이 텍사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제품들을 위한 거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어요. 바로 사이버캡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잠깐 사이버캡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테슬라가 개발 중인 완전 자율주행 택시예요. 운전자가 아예 없이 AI가 모든 걸 처리하는 무인 택시 서비스인 거죠. 그리고 옵티머스는 테슬라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이 두 제품이 테슬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고 머스크가 계속 강조해 왔거든요. 머스크의 현장 투입 의지.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스토리가 나와요. 머스크가 삼성의 AI6 공장 텍사스 라인을 직접 걸어 다닐 것이라고 했어요. 테슬라의 요구사항에 맞춰 공장 가동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래요. 이거 진짜 머스크답죠? 억만장자 CEO가 직접 공장 현장에 나가서 생산 라인 체크한다는 거잖아요. AI6 도조의 충격적 진실. 그런데 AI6에 대해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더 있어요. 업계 베테랑인 필 베이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애플과 니비안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던 사람인데 AI6가 이제 도조다라고 했거든요. 머스크가 이 말에 정확히 맞췄다는 의미로 관역 이모지로 답했어요. 도조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테슬라가 몇 년 전부터 개발해온 AI 훈련 전용 슈퍼컴퓨터 프로젝트예요.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AI6가 그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AI6가 추론과 훈련 둘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AI 칩들은 추론 전용이거나 훈련 전용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둘 다 최고 수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에요. 세 번째 폭탄, 기가베를린 완전 자율주행 생산 라인. 이제 세 번째 메가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9월 7일자 나더 테슬라 F에 카란싱 기자가 전화. 한 소식인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내용이에요. 테슬라가 독일 기가 베를린 공장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자동화를 구현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여러분, 테슬라 차량들이 이제 생산 라인에서 완성되자마자 스스로 운전해서 출고 대기장까지 간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차가 스스로 FSD, 즉 풀 셀프 드라이빙을 켜고 알아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100% 자동화된 출고 시스템, 기가 베를린의 제조 담당 수석 디렉터인 안드레 티에리그가 자신의 X 계정에서 확인해줬거든요. 현재 기가 베를린에서는 100% 모든 출고 작업이 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라이트 터널에서 시작해서 출고 야드에 도착할 때까지 전 과정이 완전 자동화됐다는 거죠. 여기서 라이트 터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요. 테슬라 공장의 마지막 품질 검사 구간이에요. 차량이 모든 조립 과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품질을 점검받는 곳인데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정말 완성된 테슬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 라이트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FSD가 활성화되면서 차량의 첫 번째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도 운전석에 사람 한 명 없이 말이에요. 자율 충전까지 완벽한 시스템. 정말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공장에서 차가 완성되면 사람이 와서 시동을 걸고 한 대 한 대씩 출고장까지 운전해서 가져다 놨잖아요. 하루에 수천 대씩 생산되는 테슬라를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이 완전히 자동화된 거죠. 영상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새로 만들어진 테슬라가 공장 안에 복잡한 환경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당겼거든요. 공장 안에는 다른 움직이는 차량들도 있고 각종 장비들도 있고 정말 복잡한 환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가 스스로 판단해서 장애물을 피하고 경로를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건 이 다음인데요. 차가 스스로 온사이트 슈퍼차저에 가서 충전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차가 스스로 나 배터리 좀 충전하고 가야겠다 하면서 슈퍼차저에 가서 충전 케이블을 케이블은 아직 사람이 꽂아주는 것 같긴 하지만요. 하지만 충전 위치를 정확히 찾아가서 정차하는 건 완전히 자동이에요. 충전이 완료되면 또 스스로 슈퍼차저를 떠나서 최종 목적지인 출고 대기장에 가서 완벽하게 주차까지 해요.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죠. 공장 출고부터 출고 야드까지의 전체 여정이 완전 자동화된 거예요. 사이버트럭 기가 베를린 최초 목격.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보너스가 있어요. 영상 속에서 예리한 눈을 가진 시청자들이 발견한 건데요. 기가 베를린에서 사이버트럭이 처음으로 목격됐다는 거예요. 사이버트럭 측면에 기가 베를린 라벨이 붙어 있고 서포트 비이클, 즉
지원 차량으로 표시되어 있었대요. 유럽 도로에서 사이버 트럭을 언젠가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기대되네요. 새 뉴스를 관통하는 테슬라의 거대한 그림. 자, 여러분, 이제 이 세 개의 메가 뉴스를 종합적으로 봐볼게요. 정말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수직 통합 전략의 완성. 첫째, 테슬라의 수직 통합 전략이 완성되고 있어요. 8조 5천억 달러 보상 패키지에서 나온 100만 대 옵티머스 로봇, 100만 대 로봇 택시 운영 목표를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초고성능 AI 칩이죠. 그래서 AI5, AI6 칩 개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려면 기가 베를린에서 보여준 것처럼 완전 자동화된 생산 시스템이 필요하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AI 기술의 자체 활용과 상업화. 둘째, 테슬라는 자신들이 개발한 AI 기술을 먼저 자체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성을 증명한 다음 이를 상업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기가 베를린의 완전 자율주행 출고 시스템이 바로 그 예시죠. FSD 기술을 자신들의 생산 과정에 먼저 적용해서 실용성을 증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봇택시 서비스로 확장하겠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독점 체제에 대한 도전. 셋째, AI5, AI6 칩 개발은 현재 AI 칩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에요. 지금 모든 AI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테슬라가 자체 칩으로 이 의존성에서 벗어나겠다는 거거든요. 테슬라의 생산 규모를 생각해 보세요. 연간 몇백만 대의 차량, 그리고 앞으로 수백만 대의 로봇과 로봇택시를 생산할 계획이라면 AI 칩 수요도 엄청날 거예요. 이런 대량 수요를 자체 공급으로 해결하면서 동시에 최적화된 성능까지 얻겠다는 전략이죠. 10년 장기 비전의 구체적 실행 계획. 넷째, 8조 5천억 달러 보상 패키지의 10년 타임라인과 AI 칩 개발, 그리고 현재 구현되고 있는 자동화 기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로드맵이라는 뜻이죠? 2026년 로봇택시 생산 시작 10년에 걸친 100만 대 로봇택시 운영, 100만 대 옵티머스 로봇 인도, 이 모든 것이 AI5, AI6 칩의 대량 생산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요. 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 분석,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 이런 혁신들이 기존 자동차 산업에 미칠 파급 효과는 정말 엄청날 거예요.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같은 독일의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신들의 본고장에서 이런 혁신을 목격하고 있을 텐데 정말 어떤 기분일까요? 특히 기가 베를린에서 일어나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출고 시스템은 다른 제조업체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지금까지 자동차 제조업에서 이런 수준의 자동화를 구현한 곳은 없었거든요. 반도체 산업 지형 변화, AI 칩 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AMD, 인텔 이런 전통적인 반도체 회사들만 AI 칩을 만들었는데 이제 테슬라도 그 리그에 합류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테슬라는 단순히 칩을 파는 게 아니라 자기들 제품에 직접 사용하니까 훨씬 더 공격적으로 성능을 올릴 수 있어요. 애플이 M1, M2 칩으로 보여준 것처럼 수직 통합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물류 및 서비스업의 혁명, 100만 대의 로봇택시가 실제로 운영된다면 기존의 택시, 우버, 리프트 같은 서비스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어요. 운전자가 필요 없으니까 비용은 훨씬 저렴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죠. 그리고 100만 대의 옵티머스 로봇이 배치된다면 제조업, 서비스업, 심지어 가정용까지 모든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날 거예요. 투자자와 주주들의 반응, 전망, 11월 6일 주주투표의 중요성, 2025년 11월 6일에 있을 주주투표가 정말 중요해질 것 같아요. 주주들이 이 야심찬 8조 5천억 달러 계획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사실 이 보상 패키지는 단순히 일론 머스크 개인에게 주는 보상이 아니라 테슬라 전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하는 투표나 마찬가지예요. 주주들이 이런 초야심적인 계획에 동의한다면 테슬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고요. 위험 요소들에 대한 냉정한 평가,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
아니에요. 이런 거대한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해야 해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문제, 각국의 규제 승인, 경쟁사들의 반격 기술적 한계 돌파 등등 정말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특히 로보택시 100만 대 운영 목표는 정말 도전적이에요. 안전 모니터 없이도 확장 가능한 진정한 자율 로보택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 기술적으로도 규제적으로도 엄청난 난관이 있을 거예요.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의 대응, 유럽 시장에서의 도전, 테슬라가 기가 베를린에서 보여주고 있는 혁신들이 유럽 전체로 확산되려면 각국 정부와 규제 기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특히 완전 자율주행 기술은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독일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테슬라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아우토반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속도로 시스템도 있고 자동차 산업의 본고장이기도 하니까요.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정책과의 시너지, AI5는 TSMC에서, AI6는 삼성 텍사스 공장에서 제조된다는 계획도 정말 전략적이에요. 미국 정부가 지금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가져오려고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계획이 이런 정책 방향과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거든요. 특히 삼성이 텍사스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테슬라가 그 주요 고객이 된다는 건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에요. 기술적 혁신의 깊이 있는 분석, FSD 기술의 진화 과정, 기가 베를린에서 보여주고 있는 완전 자율주행 출고 시스템은 테슬라 FSD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예요. 일반 도로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공장 환경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신차가 공장에서 나오자마자 스스로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수준까지 왔어요. 테슬라는 곧 차량 주문 페이지에서 직접 FSD V1포도 이번 달에 출시될 예정이래요. 머스크는 이미 이것이 소프트웨어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AI 칩 기술의 혁신적 특징, AI5 칩이 2,500억 개 파라미터 미만 모델들을 위한 최고의 추론 칩이 될 것이고 가장 낮은 실리콘 비용과 와트당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는 건 정말 혁신적이에요. 그리고 AI6가 추론과 훈련 둘 다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기술적 진보예요. 보통 AI 이 칩들은 특정 용도에 특화되어 있는데 범용적으로 모든 AI 작업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성과죠. 생산 자동화 기술의 혁신,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생산 자동화 수준은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제품 자체가 생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 제조업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제품이 수동적으로 운반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품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물류 과정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혁신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경쟁사들의 대응 전략 예측,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딜레마, 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같은 전통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의 이런 혁신을 보면서 어떤 전략을 세울지 정말 궁금해요. 자신들의 본고장에서 이런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정말 긴장될 거예요. 이들 회사들도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만큼 통합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에요. 특히 AI 칩까지 자체 개발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거든요. 빅테크 기업들과의 경쟁,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테슬라의 이런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구글의 웨이모, 애플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같은 것들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테슬라는 이미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실제 도로에서 수백만 대의 차량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어요. 사회적 영향과 미래 전망, 일자리 변화와 사회적 적응, 이런 혁신들이 사회에 미칠 영향도 정말 클 거예요. 야드 드라이버 같은 단순 반복 업무는 줄어들 수 있지만 대신 이런 첨단 시스템을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거고요. 100만 대의 로보택시가 운영되고 투자 관점에서의 분석, 장기 투자 가치의 재평가, 8조 5천억 달러라는 목표 시가총액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테슬라가 지금까지 보여준 성과를 생각하면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10년 전만 해도 전기차가 이렇게 빨리 보급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테슬라가 불가능해 보이던 많은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왔거든요. 리스크와 기회의 균형. 물론 이런 야심찬 목표들에는 그만큼 큰 리스크도 따라와요. 기술 개발의 불확실성, 규제 승인의 어려움, 경쟁 심화 등 많은 변수들이 있죠. 하지만 테슬라가 이미 보여주고 있는 혁신들을 보면 이런 보전들을 극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AI 기술, 자율주행, 로보틱스 같은 분야에서 테슬라가 앞서 나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한국에 미칠 영향, 한국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테슬라의 이런 혁신을 보면서 한국 기업들도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현대자동차, LG, 삼성 같은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이런 수준의 혁신을 추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삼성이 테슬라의 AI6 칩을 제조하게 된다는 건 한국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거고요.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 필요성, 이런 글로벌 기술 혁신 흐름에서 한국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AI 자율주행, 로보틱스 분야에서 한국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결론, 테슬라가 그리는 미래. 여러분, 오늘 다룬 테슬라의 3가지 메가 뉴스를 종합해보면 정말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8조 5천억 달러라는 목표 시가총액, AI5와 AI6 칩의 자체 개발, 기가베를린의 완전 자율주행, 가능해 보이던 많은 것들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10월 1일 주주 투표 결과가 정말 궁금하네요. 주주들이 이 야심찬 계획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테슬라가 정말 이런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해요. 무엇보다도 이런 혁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정말 기대되고 설레어요. 완전 자율주행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미래, AI가 모든 것을 처리해주는 세상, 정말 SF 영화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소식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게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우면서도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테슬라의 이런 혁신적인 기술 발전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 아이러브9가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테크 뉴스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